자,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설 공부하셨죠? 분명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문제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해충돌 방지법 문제입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직무 관련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적 이해 관계자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섞어버린 문제가 일반 공무원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는요, 이거는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뭐의 개념입니까? 직무 관련자, 직무 관련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가족 이런 사람들은 뭐요? 사적의 관계자. 이 사람은 직무 관련자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번호를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자 꼭 한번 다시 꼭 읽어볼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고위공직자는 우리 경찰에서는 뭐 이상입니까? 치안감 이상과 시도청장인 거 아시죠? 그죠? 그러면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 민간 부분에서 업무 활동했다면 활동 내역을 30일 이내 제출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됐습니다. 만약에 이거 제출 안 하면 과태료 얼마? 1,000만 원이야 과태료죠. 얘는 그죠? 여러분 과태료가 대부분 2,000만 원인데 여기는 1,000만 원짜리였잖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예요. 경찰이 A라는 사람을 수사를 합니다. 근데요, 경찰이 A하고 만약에 금전 거래를 한다. 또는요, 부동산 거래를 한다. 이거는 뭐가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은 기관장한테 이걸 신고해야 되는 거 아시죠? 신고해야 되잖아요. 14일 이내 안 날로부터. 자, 근데 문제는요. 경찰이 A를 수사하는데 경찰이 A하고 이런 걸 한 건 아닌데 배우자가 이 사람하고 이런 거 해도 이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경찰의 직계 존비속이 A하고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경찰의 누가 특수관계 사업자가 이 특수관계 사업자는 경찰이나 가족이 그 회사 주식을 몇 퍼센트 30 넘게 지분 몇 넘게 30 넘게 자본금 50 넘게죠. 이 사람이 경찰 수사받는 사람하고 금전거래 부동산 거래도 신고해야 돼. 됐죠? 그런데 문제는 금전거래 부동산 거래 할 때 무조건 신고한다. 부동산 거래 하더라도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아는 경우 예외가 있죠. 예외가 하나 여기요. 보시면 공개 모집에 의해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죠. 이런 경우라면 특혜가 아니죠. 공개 분양에서 경찰이 청약 들어가지고 공개 분양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 이거는 특혜가 아니니까 이거는 제외. 이것 때문에 X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직자는 자 조심하세요. 사회상규에 따라서 허용되는 경우를 할지라도 이거 직무 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 이때 퇴직자는 공무원 그만둔 지 2년 안 지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사적 접촉을 할 때는 신고하는데 문제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X예요. 이런 경우를 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됐죠? 이것 때문에 X. 그 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 10조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외국의 법인을 대리하는 행위는 하면 안 돼요. 우리 공직자가 외국인 법인을 대리하는 행위하면 안 돼.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누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허가 여부 관계없이 때문에 X. 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요. 기관장 허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잖아. 근데 모르면은 2,000만 원이죠. 1,000만 원짜리 두 개죠. 1,000만 원짜리가 아까 금방 고위공직자가 된 사람이 민간 부분의 업무활동 내역 3년 거를요 30일 이내에 제출 안 하면 1,000만 원. 그 다음에 아까 공직자가 퇴직한 전직 경찰, 퇴직한 2년 안 된 사람하고 그 사람을 수사하는데 직무 관련자인데 그 사람하고 사적 접촉하면 신고해야 돼. 신고 안 하면 그것도 1,000만 원입니다. 이 두 개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3,000만 원은요. 어떤 고위공직자가 자기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에 자기 가족을 채용하라고 지시유도 묵인했다. 이게 3,000만 원. 그리고 수의계약 체결하라고 지시유도 묵인한 그 사람도 3,000만 원. 이 두 개 3,000만 원. 그리고 모르면 2,000만 원입니다. 그럼 보세요. 부동산을 보유, 매수,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2,000만 원이에요. 근데 아까 금방 직무 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안 하면 이거는 아까 1,0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 아닌 거 아시겠죠? 얘가 더 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여기서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범위단체는 사적 이해관계자가 누구다? 직무 관련자다. 직무 관련자. 그 다음에 이때는요 공개 모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장은 제외한다. 이건 특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것 때문에 X. 그리고 소속기관장이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게 1,000만 원, 앞에 게 2,000만 원이니까 얘가 더 크다. 아시겠어요? 아니, 그 앞에 게 더 크다. 그러니까 뒤에 게 큰 게 아니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 따라서 여기서는 한 개만 맞고 다 잘못된 거지. 물론 우리가 이해충돌 방지법은 더 공부할 거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되새김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내일 있죠? 내일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 안 보는 거, 적극행정 파트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문제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남은 일정들 쉬지 마시고 남은 일정 뭐라도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우리는 내일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로 또 인사드릴게요.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